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어제 FOMC 미팅이 끝나고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시장이 좀 크게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자, 그런 이야기들이랑 그리고 어떤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방향성,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FOMC 미팅 결과를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결과는 굉장히 잘 나왔고요. 파월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요약을 해보면 금리는 5.5%로 우리가 뭐 예상했던 그대로 동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3번 연속으로 동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상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게 성명서에서도 거의 이제 포함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어떤 추가적인 정책의 범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N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한 부분들을 지금 외신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향후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때에는 굉장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제 금리 인상은 끝이 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 2024년에 3번의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로 또 해석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연준은 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이제 완전히 열어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굉장히 환호를 했고요. 어제 미국 3대 지수를 비롯해서 비트코인 가격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어제 비트코인은 FOMC 미팅 이후에 크게 가격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또 구간에서 저항을 넘지 못하고 소폭 하락을 해서요.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42.9K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구간들,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되는 여러 가지 구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뒤에서 기술적인 분석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3.46%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은 2.57%, 그 외에 다른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상승 움직임들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가장 많은 상승을 한 거는 카르다노 에이다였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냈기 때문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또 상승을 해서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53.37%입니다. 네, 공포미 탐욕 지수도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7계단 상승을 해서 72로 굉장히 또 탐욕 단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BD 차트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치열한 어떤 전투의 흔적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파이어 차트에서 매수벽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38K에서 가장 뚜렷하게 형성되기는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요 구간에서는 노란색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빨간색으로 옅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승의 의지들을 더 많이 반영하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40K의 매수벽도 조금 더 옅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매수벽은 굉장히 좀 옅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매도벽은 훨씬 더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전히 45K 부근으로 해서 진하게 노란색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도 촘촘하게 겹겹이 지금 쌓여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격이 43K 더 상단으로 44K까지 가려고 하니까 그 중간에서 갑자기 매도벽을 세워서 막아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구간들 뒤에서 이제 정확한 구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요, 요 구간에서 조금 소량으로 물량을 넣었고요. 여기서는 다시 관망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라색 고래와 빨간색 고래는 물량들을 계속해서 던지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지금 현재 가격 추세와 그래도 가장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는 요 녹색 규모의 고래인데요. 요 구간에서 이제 일정 부분 매입을 했고요. 물량을 던져내고 여기서도 다시 좀 매입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인가?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 시장의 상황들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번에 이제 하락했던 어떤 구간들에 대해서 좀 중요한 지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글래스노드에서 이번에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 메이어 멀티플이라고 하는 지표를 통해서 일단 시장의 상황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현물 가격과 200일 이동 평균선 간의 어떤 비율을 통해서
통해서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200일 이동 평균선 그리고 200주 이동 평균선은 이 비트코인을 이제 매입하고 매도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하게 활용되는 이동 평균선이죠. 근데 이 두 가지 현물 가격과 이걸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환산을 해봤더니 2.4를 초과하는 요 구간은 굉장히 과매수 구간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열된 구간이었고, 그리고 0.8 미만으로 되는 요 구간은 이제 과매도 구간, 굉장히 공포 구간이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1.47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1.5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 이제 닿을 때마다 늘 이제 하락을 했는데, 지금 딱 그 구간에 닿으면서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굉장히 과열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지금 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고점을 찍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2.4를 갖다 넘어선 구간부터 지금 현재 구간까지 33.5개월이 지금 걸리고 있는데, 과거에 이 구간을 찍고 나서 이제 회복했던 구간을 보면은 16개월에서 14.5개월밖에 안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독한 크립토인트 구간을 겪고 있다는 거죠. 네, 요거는 제가 시그널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MVT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지표는 시가총액을 지정된 기간의 거래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과열 신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28일 동안의 이동 평균선이고 90일 동안의 이동 평균선인데, 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 훨씬 더 월등하게 올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결국은 과열 양상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쇼텀 홀더들, 그 단기 보유자들의 어떤 공급의 손익 비율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 1위 손익 분기점이고요. 그리고 20 이상을 넘어섰을 때 굉장히 과열 구간으로 보고, 이 과매수 구간으로 보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그널들이 이제 과열 양상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급등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떤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그런데 그 물량들이 이제 실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굉장히 과열이 되고 많은 수익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거의 90%가 이제 수익권에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물량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나온 물량들은 유의미한 어떤 수익 실현 양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시장 수요가 이제 잠재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갖다 이제 일정 부분 차익을 실현했다라는 거죠. 근데 과거 이런 하락장에서 보면 녹색으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보고 던지는 물량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구간은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하게 차익을 실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온체인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정황들이 굉장히 잘 포착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체인 지표상으로는 단기간에 가격이 회복될 가능성이 조금 적은 걸로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연준의 어떤 발표 전에 집계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매수세가 조금 더 힘을 내준다면은 상황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얘기는 뒤에서 기술적인 분석에서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지점은, 이렇게 매도를 한 주체들은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기관이라는 거를 쉽게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상승세를 이끌어낸 주체 자체도 기관이었고, 결국은 이 상승한 것들을 이제 물려내는 것들도 기관들의 어떤 몫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선물 미결제 약정이 굉장히 이제 크게 급등하는 구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CME에서.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요 물량들을 이제 떨쳐내면서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1일 동안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유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추세들은 이제 어떤 흐름으로 볼 수 있냐면은 연말에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연말에 이제 계약의 롤오버들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기업들이 이제 연말 휴가 기간 동안에 큰 비트코인 노출을 유지하기를 꺼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어떤 변동성들을 좀 최소화해서 전략적인 리스크 감소 조치로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연말이 되면은 재무제표를 마감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는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은 어떤 차익 실현들을 통해서 안정성을 담보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관의 유입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선물과 옵션의 어떤 시장 규모를 비교를 한 표인데요. 자, 보시면은 과거에는 선물 규모가 훨씬 더 컸습니다. 옵션보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옵션이 거의 이제 따라잡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얘기는 기관들이 암호화폐 파생 상품 시장의 어떤 성장을 굉장히 많이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이제 옵션 미결제 금액이 선물을 추월한 거거든요. 자, 이 얘기는 암호화폐 시장에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파생 상품 시장을 사용해서 가격 변동성에 대한 어떤 리스크들을 관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이제 옵션을 통해서 복잡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이제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얘기는 시장의 성숙도가 증가하고 앞으로 어떤 가격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훨씬 더 큰 이유는 매월마다 신규 발행되는 비트코인이 27,000개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을 매월마다 축적하는 개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늘 더 축적이 많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요, 36,000개를 갖다가 축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축적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반감기로 줄어들면서 신규 공급량이 27,000개에서 그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이 공급 긴축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가격 상승을 또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하락하고 또 CPI 지표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지금 소셜에서는 계속해서 베어마켓이나 뭐 퍼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들이 또 시장에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반대 징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보면은 굉장히 환호에 차 있을 때 찬물을 끼얹는 거고요. 공포에 쌓여 있을 때 반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로 봤을 때는 어떤 또 반등에 많은 조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뉴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기술적인 분석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많은 또 화제가 되었죠.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뭔가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블랙락이 신청한 이 현물 ETF에는 대형 은행들이 유입될 수 있는 어떤 루트들이 만들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JP모건은요, 오닉스 블록체인을 통해서 매일마다 10억 달러, 1조 이상의 어떤 규모들을 암호화폐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 시장의 어떤 블록체인 산업에 관심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는 행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확한 증거들이 전해졌는데요.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에서 직원을 3배 이상 충원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블록체인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번에 현물 ETF를 신청했고 이 티커 이름을 HODL, 호들이라고 정한 이 바네크에서 내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넘길 것이다라고 본인들의 전망 보고서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복귀를 하면은 SEC의 적대적인 규제 접근법은 완전히 해체될 것이다. 이런 낙관론이 높아질 수 있어서 그 기대감들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브라질을 대표하는 은행 중에 한 곳입니다. 이 누멘크가 친암호화폐 은행으로 유명하죠. 네, 내년에 암호화폐 출금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행보들을 이어가게 될 텐데요. 최근에 이제 타계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찰리 먼거가 타계하는 순간까지도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얘기들을 했죠. 결국은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요. 이 누뱅크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보유한 포트폴리오 중에서 올해 한 해 동안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포브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본인들이 또 여기서도 말로는 암호화폐를 욕하고 있지만 결국은 암호화폐에 친화적이고 암호화폐를 도입하는 이 은행을 통해서 본인들은 가장 많은 수익을 거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지금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제임스 에이파트와 에릭 발추나스가 ETF와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내년 1월 10일에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게 어떤 시장에 많은 기대감들을 낳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무 편파적으로 좋은 발언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떤 본인의 스탠스를 보면은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한 방송에서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현물 ETF가 승인되면은 1,000억 달러 이상의 어떤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하나로 환산하면은 130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이파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렇게 자금 유입되는 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금 ETF가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한 매력을 가지고서 이제 활약을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5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을 확보하는데
데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상승은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금보다 높은 파급력을 낼 것이라고는 본인은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의 의견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기술적인 분석들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가격이요. 지금 촬영하는 시점 기준으로는 이제 43K 부근에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중요한 구간을 아직까지는 뚫고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뚫어내야 되는데 그 구간들에 지금 보시면은 43.6K 부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45K 정도, 45.1K까지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두껍게 클러스터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클러스터라고 하는 거는 많은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막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격이 집중되어 있어서 굉장히 벽이 두껍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은 하나하나를 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든 구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구간들을 마지막을 뚫고 올라갔을 때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승은 지금 최근에도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구간들을 뚫어내느냐 못 뚫어내느냐 어떤 기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반등한다고 해서 가격이 계속해서 쏘고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중립적인 관점에서 어떤 기술적인 관점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가격은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고, 지금 이동평균은 여전히 상승 추세를 향하고 있지만, 이 RSI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추세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승의 모멘텀 자체는 지금 좀 약해지고 있는 부분들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22MA도 요 구간에서보다는 약간은 이제 꺾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매물대의 가격들을 뚫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 뚫고 올라가야 되는 구간은 지금 44.7K를 뚫고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갔을 때 이제 48K까지 빠르게 안착하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구간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을 해서 지금 20일 지수 이동 평균 40.8K까지 내려가게 됐을 때는 이 구간이 무너졌을 때 이제 37.7K까지도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영역들로 지금 현재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가격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과 긍정적인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트위터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석가이죠. 렉트 캐피탈의 분석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이제 45K를 리테스트 했는데 이걸 갖다 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2차 불장과 3차 불장 그 당시 반감기 당시와 비교를 했을 때 요 구간의 요 저항 영역들을 반감기가 도래할 때까지도 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요 반감기 도래 이후에 지금 돌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구간이고 여기가 반감기인데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과거의 패턴들을 따랐을 때는 45K를 아마 반감기 때까지 넘기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일단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석들을 보면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중요한 구간에서 지금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피보나치 되돌림 50%를 터치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50% 되돌림을 터치를 하게 됐을 때는 35K 부근까지도 지금 가격 하락이 가능할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 더 베어리시한 관점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의 관점들도 존재하고 있죠. 지금 상황이 2020년 4분기의 어떤 상황들과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항 구간들을 테스트했고 굉장히 어떤 추세 영역 자체가 굉장히 좀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추세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런 흐름들을 가지고 갈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요. 지금 우리가 아까 마주했던 그 구간들을 어떻게 지금 돌파를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돌파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그 이후에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가팔라질 수 있다고 근데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점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